자, 우리 13주째 두 번째 시간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출석 문제 그리고 기말 과제물 문제, 매주 내는 과제물이 아니에요. 기말 과제물, 그 존경하는 인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기말 시험 문제, 그리고 한 가지 꼭 제가 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했지요. 그 책 저자, 책 이름,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몇 년도에 출판된 것인가, 그리고 그 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교보문고라든가 우리 백석 도서관이라든가 또 기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곳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어내 가지고 쓴 내용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을 다른 거를 좀 준비하세요. 챕터를 바꿔 가지고 제 10장 훌륭한 직업인의 길, 훌륭한 직업관, 이제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유일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유일한 선생님의 직업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 대장간인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시는 이분이 계셔서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놓아 봤습니다. 자, 문헌 출처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한학원 40년사, 또 장원종 외 직업윤리, 이 책은 이제 절판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여기에 정혁준 선생님의 유일한 이야기, 유일한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 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길 이 목사님의 직업 선택, 취업 준비,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다라고 강의를 진행하다가 판단이 되면 제가 생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제가 넣어놓을게요.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들을 주요 자료로 삼아 가지고 이번 강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꼭 프린트 하셔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마 1번 쪽에 비중이 맞춰질 거예요. 직업 소명의식입니다. 신께서 부를 소자, 명할 명자, 단어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부르셔서 너 이것을 하도록 해라 명령하셨대요. 부를 소자, 명할 명자,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 C-A-L-L-I-N-G, calling, 부르심, 소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일한 선생님의 생애를 조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고상한 건전한 직업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삶과 죽음의 통합적 그런 사고 아닙니까? 이 직업,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참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애와 직업관을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챕터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좀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직업 소명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우리를 보고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수, 목사 이제 이렇게 적을 거예요. 또 이제 군대 간 친구들은 군인 이렇게 적을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지요. 또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은 농사, 뭐 이렇게 이제 농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은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누구나 다 익숙하게 구사하는 용어인데, 이 직업이라는 단어는 본래 직과 업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직 따로 있고 업이라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흔히 직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은 직업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여기에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직하고 업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합성을 하고 하더라. 그러면 직은 뭐고 업은 무엇인가?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서 직업 이런 단어를 딱 이렇게 간직을 하면 좋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첫 번째로 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표기할 때는 voc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profession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야, 저 사람 프로야, 프로. 이거 줄여가지고 프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직의 단어예요. 또 독일어로는 베르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vocation이 무슨 말인가? 여기 VOC 있지요. 이 세 개 철자. 여기 이 단어에서 라틴어가 vocare,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콜, 부르다, 아무개야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이리 와 하고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그 보컬 그룹이다 또는 voice, 이 VOC라는 이 단어가 음성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다라는 소리를 내가지고 부르니까 내가 그걸 듣는 거지요. 이런 음성과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부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불렀다고 하느냐? 저기 이제 vocation 하게 되면은 직에 해당이 되는 단어거든요. 신께서 우리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를 불러가지고 예 하고 나가니까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해라. 여러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총리는 누가 할 거예요? 전부 다 총리 하겠다고 나서면 군수는 누가 할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재판관이 되겠다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농부는 누가 농사일을 할 겁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전부 다 교수님 하겠다고 하면은 군인은 누가 할 겁니까? 전부 다 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육자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너는 이 일을 해라. 취미와 적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하고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하고 너는 저 일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균형 있게 잘 돌아가도록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는 일이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도록 해라 맡겨주신 바로 그 차원을 강조할 때에는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을 부여받은 사람은요, 내가 조금 돈벌이가 좀 빈약해도,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이 있어. 나 또다시 무슨 일을 하려고 물어볼 것 같으면 나 그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나 답변할 수가 있어. 적어도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가리켜서 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션은 뭔고 하면은 vocation하고 프로페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프로페션의 경우에는 전문직인 경우를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이 돼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재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머리 싸매고 열심히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가 할 수 있는데 나 그 수술할 줄 몰라요. 외과 의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전문직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나 전문직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좀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요. 제가 운전 경력이 한 2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택시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걸 조금 연습해봐. 그걸 저보고 연습하라고 하면 저도 택시기사분만큼은 뭐 운전은 잘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근접한 수준은 될 거예요. 그거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전문직, 너 거기에 나서지 마. 너가 그거 하면 일 망친다.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전문직의 의미로서의 직을 의미할 때는 vocation하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profession 또는 프로라고 표현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occupy, 점령하다라는 뜻이죠. 뭔가 일을 점령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occupation 그래가지고 저건 업업자를 씁니다. 위에 직자는 맡을 직자고 업업자입니다. 또는 이거 많이 들어본 용어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린 아이들도 구사하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야, 나 이번에 홍콩 간다. 왜 너 홍콩 가는데? 아, 나 비즈니스 차가 무슨 말입니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는 일이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당장 먹고 마시고 의복을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만일에 그게 돈벌이가 되지 못하고 시원치 못한다고 하면은 나 그 일 안 할 거야. 그 보람이 있던 값어치가 있다고 느끼던 상관없이 돈벌이를 우선으로 삼는 거, 이게 업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과 업의 개념에서 우리 직업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직과 업의 개념에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직의 관점인 거지요. 이 사람이 보람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왜 요 그림을 소개를 했는가 하면 위에 그 하과자지요. 하과자,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그 빵인데 참 맛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하과자, 우리 어떤 한국 기자가 일본을 마침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 3대에 이르기까지 하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조해서 파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사장님도 직접 막 일을 해요. 그래, 큰 업체는 아니고. 그래서 기자분이 물어봅니다. 이 하과자를 언제부터 만드셨습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입니다. 아, 그러면 이 하과자를 만드시는 일에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3대에 걸쳐서 하과지를 만들고 있는데 내 아들이 만일에 아버지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한다면 기꺼이 환영을 하면서 이 직을 물려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속으로 제가 박수를 쳤지요. 참 직업관이 투철한 분이구나.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한 그때 40쯤 됐을리나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40쯤 되는 그런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활을 만들어, 우리나라 국궁 활을 만들어요. 그 기자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언제부터 있습니까? 아, 저 이게 젊어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 일을 하셨고 대물림을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 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이 1년에 몇 개나 팔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거 특별한 무슨 국가적인 명절이라거나 무슨 대회 같은 게 있거나 그럴 때나 조금 사가는 것이지 매달 얼마씩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나이도 지금 젊으시고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진취적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는데 왜 꼭 이 일을 틀어잡고 요 일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청춘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저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은 활 만드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색을 하면서 나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이 일, 우리나라 지금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거 활 만든 사람 없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 활을 만들므로 인해서 나는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활입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국궁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에 값어치를 느끼고 여기에 자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활, 이 활을 만들고 있는 장인입니다. 제가 속으로 막 박수를 쳤잖아요. 바로 이것이 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업의 정신, 돈벌이 정신이 아니라, 물론 돈도 돼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만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꼭 보람과 자부심과 그런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직의 개념을 선택을 해서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참 취업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요. 참 험난한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돌파해야 될 그러한 관문들,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500년 전 인물입니다. 1509년생의 장 칼뱅, 존 칼빈, 장로교를 세운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마르틴 루터, 칼빈은 프랑스, 루터는 독일 분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1484년생, 두 분 다 1500년이 좀 넘은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똑같이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은 직업 소명서를 주장을 했어요. 앞에 그 직업 소명설의 소명에다가 설자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어떤 주장, 이론.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던 분인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목회직만이 성직이 아니다. 옛날 가톨릭에서는요, 이 사제직 신부님들, 사제직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판정을 내리는 법관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맡겨주신 직이다, 고귀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목회직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지를 않느냐,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 사제직 외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요즘 말로 표현했을 때 열심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운동가들, 또 그 다음에 구휼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맡겨주신 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회직만이 성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직업들, 건전한 직업은 성직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를 소자, 맡기신 직업, 이거 해라, 명할 명자, 이런 소명의식을 갖는 직업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주의할 점은 있지요. 해결사, 요즘 말로 해서 해결사,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해 준대나요? 또 그 다음에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또 그리고 해킹 작업 해가지고 남의 통장에서 돈 빼내는 사람들,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돈벌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건 직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맡겨주시는, 인정하시는 직업이라 해야 된다. 직업에는 높낮이 귀천이 없다. 대통령은 귀한 직업이고 존중받은 직업이고, 그러면 다른 직업은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한다거나 그 직업은 천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거기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아무개야 너는 여기에서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해라. 하나님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아까 말씀을 드린 선한 직업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청지기 저신 스튜어디십입니다. 여성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건 뭔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거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 청지기는 종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옛날에 종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으뜸된 종을 청지기라고 했어요. 그래 청지기한테 재산 관리를 다 맡겨줍니다. 근데 그 재산의 주인은 실제로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아니에요. 그 주인 어른이지요.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선하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직업 소명서를 주장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이픈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에 접근하는 직업을 가질수록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에 입각한 직의 개념을 갖는 것이다.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자, 직업 소명설, 요거는 제가 이영길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업은 사명이다. 직업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맡기신 신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신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직업으로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모든 직업은 거룩할 성자 맡을 직자 성직이 될 수가 있다. 사명으로 직업에 임하는 자는 참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좀 돈벌이가 약하더라도, 좀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참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값어치를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신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요, 신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영길 이분이 이 내용을 주장을 했어요. 직업이 사명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신의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엄청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지요. 자, 요 내용은 뭔고 하면은 옛날에 일본이 1850년대 중반부터 해서 60년대쯤 해가지고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문호를 활짝 열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문호를 활짝 열고 그들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소화를 잘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지런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인재들을 전국적으로 뽑아가지고 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너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라, 너희 유럽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라 해서 인재들을 사방의 선진국들에 파송을 해가지고 좋은 지식을 축적을 해서 습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굉장히 눈이 뜨인 거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60년대 한 중반쯤에 나이 어린 고종임금, 12살 잡수신 고종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의 아버지 이화흥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다들 쇠자 나라국자, 나라의 문빗장을 콱콱 걸어잠그고 쇄국정책을 단행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요, 도저히 우리 조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미국의 1875년경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매사추세츠주 대학의 농과대학의 학장님으로 계시는 윌리엄
클럭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셨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농업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젊은이들이 물론 유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듣는 것도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1875년에 1년 계약으로 해서 삿포로 농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15명의 인재들을 뽑아놓은 거지요. 이분이 들어올 때 성경책을 막 수십 권을 가지고 왔네. 그래 출입국에서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클락 이분이 그러면 나 도로 돌아갈 거요. 탁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세례를 다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하코다대 항에서 여러분 잘 계시오 하면서 학생 15명을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작별할 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요 지금 1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많을 거예요. 첫 번째 구절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거 많이 인용되잖아요. Not for money. 돈을 위한 야망이 아니야. Not for selfish accomplishment. 내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야망이 아니야. Not for that everlasting thing which man call fame. 사람들이 유명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쉽게 사라져버릴 그 일을 위한 야망도 아니야. 그거는 바람 잡는 것과 같대요. 쉽게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거기에 야망을 두는 거 아니야.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 있으라. For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인간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농업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법관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바로 마땅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과제물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어떤 식의 의식으로 나는 어떤 식의 의식으로 자신의 전공을, 지금 전공이 다 달라요. 우리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나는 이렇게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 자기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꼭 밑에 있는 이 내용 기억하시고 온 사이버 캠퍼스 과제물 탭에다가 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한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